묘목. 묘목은 을목의 정식 뿌리. 을목의 정식 뿌리. 음목. 음력 2월달. 방향은 동쪽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자, 북쪽. 여기는 오, 남쪽. 묘, 동쪽. 유, 서쪽이에요. 동쪽. 숫자로는 3자, 8자. 동물로는 토끼, 오소리, 고슴도치. 세 가지의 동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12지지지만 12동물이 지지만 여기에 지금 3마리 났죠. 그럼 뭐야? 12 지지, 그럼 한 지지에 3마리씩 하면은 뭐야? 36마리가 돼요. 36 금수. 36 금수에 대해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36마리의 동물들의 습성을 가진 글자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36마리 중에서 묘는 3마리의 동물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동물을 가지고 있느냐? 습성을 가지고 있느냐? 토끼와 오소리와 고슴도치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 호랑이는 고슴도치를 못 이긴다. 고슴도치는 온몸에 막 가시가, 바늘 같은 가시가 잔뜩 해요. 그럼 뭐 호랑이가 이거를 딱 먹으려고 하면 뭐야? 가시에 찔리겠죠. 그럼 뭐야? 이게 막 달려들려고 해도 가시가 무서워서 이거 못 달려드는 거예요. 고슴도치의 무기는 오직 바늘 하나밖에 없어요. 천적이 왔다. 그럼 몸을 동그랗게 마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못 건드려요. 오직 기술을 딱 한 가지, 몸을 마는 기술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슴도치, 그 다음에 은간, 을목의 뿌리이고, 양목일 때는 반드시 양목이 뿌리로 오고, 음목일 때는 지지도 음목의 뿌리가 온다. 큰 나무의 가지와 잎, 묘목을 여자의 자궁으로도 보고 도화살 또는 꽃으로도 본다. 이 생김새가 생김새가 여자의 자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묘가 문제 생길 때 여자의 자궁에도 문제가 생긴다. 자하고 묘가 만나면 자묘 형살이 터지는 거예요. 자묘 형살이 터질 때 자는 음력 11월이라겠죠. 꽁꽁 얼은 얼음물이에요. 이건 여자 자궁이에요. 자궁에도 얼음물을 버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궁이 얼어버리죠. 자묘 형살이 들어올 때 여자의 자궁에 질병이 오고 자묘 형살을 운이 올 때 사주에 화가 없으면은 자궁을 드러내는 그런 수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에 묘목이 있는 여자는 끼가 있고 멋내기를 좋아한다. 왜? 도화살이기 때문에. 도화살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도화살. 이 도자는 복숭아 도자예요. 복숭아. 화는 꽃 화자. 복숭아의 꽃이란 뜻이에요. 그래 봄이 되면은 꽃이 많이 펴요. 많이 피는데 대부분의 꽃들이 흰색이에요. 벚꽃, 자두꽃, 살구꽃은 좀 약간 분홍색이 나죠. 대부분이 거의 흰색을 띠는데 복숭아꽃만 아주 분홍색의 꽃을 펴요. 그래서 복숭아꽃이 굉장히 이뻐요. 복숭아꽃이 아가씨들 얼굴이 볼고스름하잖아요. 얼굴이 굉장히 이쁘잖아요. 볼고스름해서 복숭아꽃이 그런 아가씨의 얼굴같이 볼고스름한 색깔을 띄었다. 그래서 도화살이다 그래요. 도화살은 뭐야? 복숭아꽃의 살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뭐야? 한마디로 인기살. 도화살이 있어야 연예인으로 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일반 사람들도 도화살이 있어야만이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거고, 도화살 하나도 없으면 뭐 사람 생김새가 우중충해. 인기도 없어요. 어디 가서 반겨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은 도화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도화살은 도화살을 가지고 있는 여자는 끼가 있고 또 멋내기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차부살림은 도화살이 있느냐 없느냐. 갑진. 요게 도화살이에요. 금생수, 이건 보석이에요. 보석에 이건 인수예요. 인수는 학문 또는 어머니, 이 부모 자리에 도화살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어머니는 미인이란 얘기예요. 도화살이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하면 엄마가 바람도 필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 자리에 도화살이 있으면. 그래서 이건 보석도화예요. 보석도화이기 때문에 보석 같은 걸 좋아하고 몸에 보석 치장하는 거를 좋아하고, 이건 엄마 자리이기도 하지만 뭐 나의 사주니까 나도 그러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석 같은 거 좋아하고 막 치장하는 걸 좋아하고 멋부리는 거 좋아하고, 이게 다 보석이란 말이에요. 보석인데 이건 도화살. 도화살은 자, 오, 묘, 유, 이 네 가지가 글자들이 도화살이에요. 이 도화는 보석도화예요. 도화살은 좌우묘유는 도화살은 동자와 선녀이기도 해요. 신으로 바꿔서 하면은. 그러니까 뭐야, 선녀가 보석을 좋아하죠. 보석 좋아하는 선녀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건 이거 인수죠. 인수의 선녀니까 뭐예요? 글문동자 글문선녀가 나한테 오는데 보석을 되게 좋아하는 선녀 얘기란 말이에요. 요새 자꾸 그래요. 도화살이. 아이고 진짜. 근데 사실 그게 있기 때문에 또 도화살이 있는 여자는 인기가 있고 또 음란한 기운도 있다. 토끼 눈은 빨간색이고 도화살의 색깔은 붉은색이다. 분홍빛. 묘목은 물기가 촉촉히 젖어 있는 꽃. 꽃 위에 이슬방울은 아주 아름답다. 이거는 뭐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침에 나가면은 풀잎에 이슬이 막 줄줄 이렇게 이슬방울이 맺혔죠? 예, 그거 이게 이 이슬방울로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보석은 뭐예요? 이슬방울이 쫙 맺힌 그런 아름다운 보석이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맞아가지고 이슬방울이 쭉 맺혀있는 그런 보석이에요. 무지하게 아름답겠죠. 그럼 차부살림한테 오는 애기는 뭐야? 무지하게 이쁘겠죠. 그럼 보석 같은 그런 애기란 말이에요. 무지하게 이뻐요. 보석도 좋아해요. 아주 깔끔한 거를 좋아해요. 지저분한 거 싫어해요. 맞아요. 애기가 그런 애기예요. 맞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애기는 보석을 좋아하니까 나중에 만약에 막 법당을 차리거나 그러는 거예요. 귀걸이, 반지, 목걸이 이쁜 거, 이쁜 보석함에다 집에다 갖다 놓으면 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애기가. 그러니까요. 요새 제가 자꾸 막 이런 거 아이고 막 그렇게 막 사서 날르는 거예요, 집에다. 이 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새 이렇게 어제도 그러시대. 거기서 용궁에서. 그래서 신발도 네. 신발도 이렇게 코가 이렇게 싹 나오면서 여기에 막 그냥 보석 구슬이 잔뜩 박혀 있는 이런 신발들 막 저기 불교상에 가면 있어요. 이건 무슨 색이라겠어요? 하얀색, 흰색. 흰색이죠. 흰색을 좋아하는 애기예요. 흰색 보석. 그러니까 하얀 신발에 보석이 막 달려 있는 그런 하얀색 날개 옷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거를 좋아하는 애기예요. 또 꽃
꽃 위에 이슬방울은 아름답다. 장미꽃이 폈을 때 비 와가지고 장미꽃에 맺혀있는 그 이슬방울 봤어요? 무지하게 아름답단 말이에요. 그러한 모습. 그리고 꽃은 수분을 간직하고 있다. 꽃은 물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꽃에 물을 자주 뿌리면은 꽃은 죽어버린다. 비가 오면은 꽃잎은 우수수 떨어진다. 고슴도치와 호랑이가 싸우면은 고슴도치가 이긴다. 고슴도치는 바늘로 몸을 마는 기술과 무기는 오직 바늘로 찌르는 기술밖에 없다. 갑인목은 머리로 보고 을묘목은 뇌로 본다. 뇌. 또 음과 양은 붙어 있다. 갑목과 경금이 금극목하면은 머리가 망치로 맞은 듯하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야? 인수도화라고 그래. 인수도화. 대개 인수도화가 있는 사람들이 패션 모델로 많이 가요. 몸매도 좋고. 그래서 인수도화를 가진 사람들이 옷걸이가 좋아서 옷만 걸치면 완전히 그냥 모델이 옷 입은 것 같이 그렇게 아름답단 말이에요. 시내 길 가다가 뭐 10,000원짜리 그냥 싸구려 옷을 입어도 굉장히 품위가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인수도화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인수는 학문도 되지만 옷도 된단 말이에요. 옷. 또 을목의 원수는 신금으로 을신충이 되면은 바늘로 뇌를 찌르는 듯한 고통, 편두통이 온다. 그러니까 을목의 원수는 신금이라고 했어요. 을은 이 신금을 만나면은 신금은 칼, 가위 뭐 이런 거예요. 있고 이거 꽃이잖아요. 꽃을 자르는 거예요. 을신충. 그래서 아까 뭐라 했냐면은 천간에 양간의 충은 충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갑경충은 피해가 크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은간의 충은 피해가 무지하게 큰 거예요. 이건 뭐야? 금극목이니까 편관이죠. 이건 편관은 남자도 되지만 여자한테는 직장도 되는 거예요. 을신충이 될 때 뭐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잘리는 거예요. 을목의 원수는 신금으로 을신충이 되면은 바늘로 뇌를 찌르는 듯한 고통, 편두통이 온다. 인목이 깨질 때보다 묘목이 깨질 때가 더 무섭다. 묘목이 깨질 때 정신질환이 온다. 또 우리나라는 동쪽인 강원도에 나무가 많고 나무가 많은 강원도에는 산소가 많이 나오고 산소가 많은 강원도에 가면은 아주 기분이 좋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휴가가 되면 어디요? 전부 다 강원도로 몰려간단 말이에요. 강릉으로 어디로 그냥 강원도 쪽으로. 왜? 그쪽에는 경치가 좋단 말이에요. 나무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이고 산이 많으니 산소가 많고 산소가 많으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 많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야? 굉장히 순박하고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지금은 뭐야? 좀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옛날보다. 또 산에 가면은 산소가 많으니 사람들이 너그러워지고 산에서는 싸우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산에서는 기분이 좋으니 서로 마주치면 인사를 하면서 지나간다. 싸움은 산소가 적고 탁한 지하 룸사롱 같은 데서 칼부림이 나기도 한다. 그래서 지하 룸사롱은 뭐예요? 탁한 공기가 막 가득 차 있는 곳이에요. 무지하게 안 좋은 곳이에요. 또 산에서는 산소가 많으니 술을 한 잔 마셔도 술이 안 취한다. 물은 수생목을 해주고 물속에도 산소가 있어서 물속에 발을 담그면 기분이 좋아진다. 산소가 많은 물은 맑고 시원하고 또 산소가 부족하면 탁하고 썩는다. 맑은 물에는 좋은 산소가 많이 들어있다. 뭐 룸사롱이나 지하 이런 데는 귀신들이 많아요. 귀신들이 악귀, 잡귀, 객기들이. 그래서 그 속에서는 싸움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험악해진단 말이에요. 또 도시에 맑은 물이 흐르면은 시민에게 깨끗한 산소를 공급해 준다. 물이 있는 곳에는 나무가 있다. 수생목의 원리. 나무는 생명의 뿌리로 본다. 자수는 생명의 씨앗. 자수는 생명인 나무의 생명을 키워준다. 엄마 아빠의 정자와 난자는 자수에서 나오고 자수는 또 생명을 키우기도 한다. 임신 3개월이면은 목인 머리카락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38목이에요.
또 갑인, 을묘는 동방목이고 이때 이사할 때 방위를 볼 때 보고 또 사주에서 목이 필요한 사람은 3자, 8자 숫자를 많이 쓰고 청색과 녹색을 많이 사용을 한다. 목이 필요한 사람은 동쪽에 아파트 3층이나 8층, 308호나 803호 등 3갑 8이 들어간 집으로 이사에 들어가면 좋다. 목이 필요한 사람들은 청색과 녹색의 옷을 입어주면 좋다. 또 호랑이 그림을 액자로 걸어놓기도 한다. 애인을 만나러 갈 때에는 도화살의 색상을 입고 나가면 좋다. 목은 인체의 눈으로 눈물로도 본다. 목이 사주에 필요하든지 목이 많으면 무슨 말만 해도 운다. 그러니까 되게 뭐 별말 안 했는데도 막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 그리고 막 회사 같은 데서도 우리 사람한테 얘기를 할 때 말도 못하고 눈물부터 흘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력은 화로 보고 또 도화까지 있으면은 눈빛이 촉촉하고 빛이 난다. 도화가 있는 여자는 남자가 눈빛만 보고도 그 매력에 빠져버린다. 또 밤에 술집에서 조명불 아래 도화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여자에 빠져가지고 매상에 올라가요. 아 오빠 양주 50만 원짜리 먹자. 알았어. 그 도화살에 빠져가지고 그냥 호주머니 다 털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화살은 매력보다는 오히려 마력의 별이다. 남자들은 그 속에 빨려 들어가고 거기 한번 빠지면은 다 재산 다 털리는 거예요. 갑인을묘의 소리는 기억이고 이름 지을 때 필요하고 또 목은 음악과도 연관이 있고 목이 있는 아가씨는 음악 소녀이다. 그러니까 뭐 사주에 목이 있어요. 그럼 이 아가씨는 음악을 좋아하는 아가씨구나. 그럼 뭐야? 이 아가씨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어떤 식당으로 가면 되겠어요? 뭐 레스토랑 같은데.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는 그런 분위기 있는 곳에 가서 밥을 먹으면은 거기에 푹 빠진단 말이에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탁 청혼을 하는 거예요. 묘목이 있는 여자는 음악이 나오는 음식점에 데려가면은 좋아한다. 그러니까 선물을 주더라도 용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용신이 뭔가를 알고서 생일 선물을 사야 돼요. 만약에 인수가 용신이다. 이건 학문. 그럼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오직 학문이 최고 우선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선물을 주면 좋겠어요? 책을 해줘요. 책 선물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럼 식상이 용신이다. 그럼 밥. 꽃 같은 거, 꽃 어떤 이런 식상과 재성은 돈이나 꽃이나 하여간 뭐 그런 물건. 그러니까 그 용신이 뭐냐 따라서 그 사람이 관심사가 제일 많은 곳이 재성이 용신이다. 그럼 이 여자는 뭐예요? 돈에 관심이 제일 많은 여자예요. 그럼 이 사람한테 무슨 선물하면 되겠어요? 봉투에다가 현찰로 주던지 5만 원짜리로 꽃다발을 만들어서 주던지 그걸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만 주면 환장을 하는 여자예요. 나도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대방의 용신이 뭔가에 따라서 용신과 관련된 그런 선물을 하면은 그 사람은 기분이 제일 좋아한다. 또 묘목이 있는 여자는 음악이 없는 식당에서 밥을 사주면은 아무리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잘 먹었다 소리를 안 한다. 그럼 분위기가 첫째인데 분위기 없는 곳에서 밥을 사주면은 맛있다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위기 있는 데 가면 맛이 조금 떨어져도 너무 좋다고 한단 말이에요. 또 나무는 계절과도 연결이 돼 있다. 개나리가 피면은 봄이 왔음을 느낄 수가 있다. 식물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고 계절의 흐름도 알 수가 있다. 갑인, 을묘는 봄이고 목은 어질인, 인정으로 본다. 목이 있으면 뭐야? 인정이 있는 거예요. 사주에 목이 알맞게 있으면은 굉장히 착하다. 사주에 목이 없으면은 인정머리가 없다. 김부살용 뭐예요? 목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있으면서 세 군데 뿌리를 내렸으니까 이걸 뿌리를 내렸다고도 하고 통근했다고도 하고
내 지지에다가 나의 뿌리가 있다. 그러면 뭐예요? 통근했다. 통근이라는 얘기는 통은 통했다는 얘기고 그는 뿌리 근자라는 얘기예요. 뿌리 근자. 또는 뿌리를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목이 세 군데에다 뿌리를 내렸어요. 그럼 인정이 있는 거예요. 인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목이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그럼 인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고 그랬죠. 인정머리 없는 거예요. 나는 목이 없어요. 또 싸가지가 없는 것과 인정이 없는 것과는 틀리다. 싸가지는 화로 본다. 화. 예의란 말이에요. 예의가 있느냐 없느냐. 예의가 없으면 뭐야? 아유 저거 싸가지 없는 거. 싸가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 사주에 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또 인을 중요시하는 사람, 예의를 중요시하는 사람, 신용을 중요시하는 사람. 또 지혜를 중요시하는 사람, 의리를 중요시하는 사람. 금이 강하면은 의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고, 수가 강하면은 지혜를 중요시하는 사람이고, 목이 강하면은 인정을 중요시하는 사람이고, 토가 강하면은 믿음과 신용을 중요시하는 사람이고, 목이 사주에서 깨질 때 갑자기 성질내거나 별거 아닌 걸로 성질내고 한다. 목이 깨질 때 신경도 살짝 맛이 가버린다. 목이 굳은 종교로 표현을 한다면은 동방예의지국 유교로 본다. 그러니까 목은 굳이 종교로 표현을 한다면 유교. 또 공자의 사상을 인으로 본다. 인. 또 사주 명리학은 주역으로 본다. 냄새는 누른내, 맛은 채소, 각종 과일이기 때문에 신맛으로 본다. 목의 맛은 신맛. 사주에서 목이 알맞게 있는 사람은 신 것을 잘 먹는다. 사주에 목이 없는 사람은 귤이나 신 음식을 못 먹는다. 나는 신 걸 못 먹어요. 사주에 목이 없잖아요. 아주 신 거는 절대 못 먹어요. 귤 같은 거 그래서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사주에서 없는 것은 그 맛을 내는 음식의 맛은 먹을 수가 없다. 또 목은 바람으로 보고 묘목을 바람의 신이라고도 한다. 묘목 있는 사람들 바람도 잘 펴요. 배 타는 사람은 음력 2월에 바람의 신은 뭐예요? 바람의 신이 어떤 신이에요? 여기 써있네. 용왕이. 용왕 영동 할머니. 2월달에 영동 할머니 내려오시잖아요. 영동 할머니는 뭐요? 잘 2월달에만 내려오시는 할머니예요. 영동 할머니가. 그분이 뭐 바람을 이렇게 저기 하는 거예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뭐 2월달에 뭐 영동 할머니 내려온다 막 그런 말은 들었어요. 영동 할머니 내려오셔서 그 영동 할머니한테 이제 올해 이제 2월에 영동 할머니 내려오셔가지고 밥도 해다 드리고 바다에다가 해다 드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해달라고 해가지고 진짜 내려오셔서 말씀하셔요. 어떻게 해라, 뭐 어떻게 해라. 그래서 2월달에 바람의 신 용왕님에게 제사를 지내고 풍어제를 지낸다. 음력 2월달부터 도화살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가씨들은 뭐예요? 치마의 길이가 짧아지기 시작한다. 또 좌우묘요 4개의 도화 중에 묘도화가 가장 강하다. 이 도화살이 4개가 있다겠죠, 먼저. 그럼 이 좌우묘유가 도화살인데 자는 물도화예요. 이거는 불도화예요. 이거는 꽃도화예요. 이거 무슨 도화라겠어요? 보석도화예요. 만약에 이게 있다? 불도화예요. 불은 뭐예요? 화려한 거죠. 화장을 막 요란하게 하고. 그리고 불도화니까 또 뭐를 좋아하겠어요? 아름다운 조명. 조명을 막 아름답게 탁 해놓고서 거기서 청혼을 하면 무지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꽃도화, 보석도화. 이게 있으면 뭐예요?
보석 선물하는 게 최고 좋겠죠. 그래서 애인한테 선물 줄 때 도화가 가장 강한 장미꽃을 준다. 장미는 겉으로는 이쁘지만 속으로는 가시가 있다. 또 묘목은 젖은 나무, 자수는 아주 차가운 물이고 젖은 나무이고, 또 묘목과 만나면은 너무 음란해서 자묘 형살이 터져서 성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자궁 수술을 받을 수도 있다. 화가 없는 사주는 인체가 차기 때문에 생식기에 질환이 온다. 몸이 차거나 너무 뜨거우면은 생식기에 이상이 생겨서 남자가 바람을 피우기 시작한다. 몸이 찬 사람들은 한약으로 몸을 따뜻하게 해주어야 질병이 없어진다. 갑인목은 큰 나무, 을묘목은 일년생 화초, 작은 나무, 덩굴성 식물들, 바람 불면은 살랑살랑 흔들리는 그런 나무들, 이게 다 을목이에요. 을목, 묘목. 또 생목에서 인체에 해로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한다. 아파트 실내에는 넓은데 화분이 하나도 없으면 아파트는 썰렁한 죽은 아파트이다. 또 나무는 생기를 대표한다. 집안에 화분이 있어야 생기가 도는 거예요. 갑목은 1등을 해야 하고 고집이 있고 또 설치고 또 강하지만, 을목은 아주 섬세하고 민감하다. 겨울철의 을목은 끈질기고 생명력이 강하다. 이게 겨울철의 을목이라는 얘기는 뭔 얘기냐? 태어난 날이 을날 태어났는데 태어난 월이 음력 10월이나 11월이나 12월 해달이나 자달이나 축달에 태어난 을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 겨울의 꽃이란 얘기예요. 또 겨울의 을목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죽지 않고 적응력이 탁월하다. 그럼 뭐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생활력이 무지하게 강한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또 정화일주는 일명 화통 삶아먹은 사주라고 한다. 목소리가 무지무지하게 크다. 화는 경상도로 보고, 경상도 사람들은 둘 이상이 만나면은 대화를 하면은 싸우는 것 같다. 목소리가 너무 막 강해요. 경상도는. 맞아요. 그래도 경남, 전남, 제주도는 화이고 여럿이 모이면은 시끌시끌 아주 유쾌하다. 강원도 사람들은 참는 인내심과 인정이 많다. 왜? 목의 고장이기 때문에. 충청도 사람들은 토이기 때문에 행동이 느리고 소리가 작다. 경기도 이북은 수이기 때문에 조용하고 소리 없이 움직인다. 을묘목은 갑목을 기대며 올라간다. 칡너쿨, 담쟁이, 등나무, 덩굴성 식물. 그래서 을목일주는 남에게 의지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만약에 갑목날 태어났다. 갑목날 태어났으면은 이 사람은 뭐예요? 굵은 나무와 같은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글자가 뭐겠어요? 을이란 말이에요. 이건 덩굴성 식물이라고 했죠. 내 사주에 여기 난 이날 태어났는데 여기 이게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평생 요게 나를 감잖아요. 나를 칭칭 감으니까 나는 이놈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가 이렇게 돼 있으면 뭐야? 평생 어디 가든 나를 괴롭히는 놈이 따라다니는 사주예요. 가면은 항상 그놈의 인간 때문에 내가 미치겠어. 왜 그렇게 나를 귀찮게 하는지, 왜 나를 그렇게 피곤하게 하는지. 아휴, 회사만 가면 우리 과장이 너무 나를 괴롭힌다. 그래서 사주에 요게 있는 사람, 이날 태어난 사람, 이게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항상 어디 가든 피해를 보는 사람이에요. 사람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을목이 있으면. 네. 그런데 이날 태어났어요. 사주에 옆에 이게 있어요. 그럼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것도 좋지 않을까요? 이건 좋아요. 나는 덩굴식물인데 옆에 이 나무가 있으니까 나는 항상 이걸 타고 올라가서 내가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예요? 아, 을목은 좋은데 얘 입장에서는 안 좋죠. 얘가 가무니까. 그런데 이날 태어난 사람은 내가 감고 올라갈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럼 사주가 이렇게 태어났어. 그럼 뭐예요? 항상 어디 가든 내가 누구를 의지를 하고 걔로 인해서 내가 출세를 하는 거예요. 발복을 하는구나. 을목은.
어디 가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죄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내가 출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가는 데마다 내 발목을 잡는 놈이 생기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그리고 인생 자체가 피곤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저기 어제 용태 엄마 가는 데마다 이런 인간이 따라 붙잖아요. 그래요. 어제 그러잖아요. 맨날 밥을 하라고 해달라고 졸라대고 또 식당도 또 식당에 가면 또 그냥 사주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는 데마다 나를 도와주는 인간이 있는 거예요. 야 미영아 일로 와. 너 이것 좀 먹어봐. 야 나 이거 하는데 이거 너무 좋은데 너도 같이 한번 해볼래? 모든 좋은 일에 나를 끌어들여 가지고 나를 더욱 좋게 만드는 게 바로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가는 데마다 피곤해. 이거를 일이라고 해놨어? 죽어라고 해놨는데 그러니까 막 욕하고 그런다. 죽어라고 일하고 욕 얻어먹고 억울한 타주란 말이에요. 어디 가든 형제한테 당하고 사위 나가면 직장 동료 선배한테 당하고 맨날 당하면서 사는 사주. 이거는 요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항상 어디 가든 출세를 하는 사람. 누구를 의지해서 출세를 하는 사람이에요. 자력으로 출세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막 사주 있는 그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네요. 어떤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을목사주는 참모 역할, 비서직이 좋다. 을목은 여기저기 기대며 실리를 취한다. 또 을묘목은 아주 소박하다. 목이 깨지거나 약하면은 눈이 침침해진다. 또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눈동자가 누렇게 떠서 황달이 오고 또 흐릿해지고 또 약간 맛이 간다. 눈에 황달이 꼈다는 거는 목에 타격이 왔다는 뜻이고 목이 많으면은 힘줄이 나온다. 목은 머리카락, 목은 신경이고 신경을 많이 쓰면은 머리카락이 빠진다.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신경을 많이 써서 흰머리가 빨리 나고 머리카락이 빨리빨리 빠진다. 목이 강한 여자들은 머리카락에 윤기가 돌고 머리카락 광고 모델로도 나간다. 그러니까 딱 샴푸 광고 머리 길은 여자가 그냥 한번 머리를 탁 하면 머리가 탁 뜨잖아요. 머리끼리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게 뭐예요? 을묘목이 있는 여자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체를 감싸고 있는 모든 털도 목으로 본다. 그럼 목이 없으면 뭐예요? 인체에 털도 없는 거예요. 또 금이 너무 강해도 그러면은 선생님도 털이 없어요? 난 털이 있죠. 목이 없는데? 있는데 많지가 않죠.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근극목으로